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 12페이지에, 12페이지 있죠? 12페이지에 19번 특례법에 대한 등기대상,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점 배우는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등기법에 자, 기본 이제 의의하고 이제 기능하고 그 다음에 자, 등기 종류하고 이제 등기 대상 얘기했는데 그 등기 대상 얘기해, 등기 대상. 그래서 우리가 등기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공유지분에서 등기할 수 없는 게 뭐냐 아니게요. 그래서 용익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일부 나오면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나오면 특정 부분 나오면 무슨 물건은 용익물권은 가능하다. 공유지분 나오면 용익물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자 부동산 일부에는 뭐예요? 용익물권 임차권이 가능하니까 그 나머지 보존 등기니 이전 등기니 뭐예요? 저당권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니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공유지분은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이제 보존 등기에 상속 등기 안 되고 자 지분의 용익물권 안 되니까 그 이후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이후에 뭐예요? 압류니 가압류니 가등기니 이전 등기니 저당권은 다 어디에 공유지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자 요건 얘기 나오죠. 특례법에 같은 등기 대상 물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자 뭐라고 지붕 있는 뭐예요? 지붕 있는 온실 축사 온실 뭐예요? 축사 뭐예요? 축사 비싸요 이렇게 비싸요 얘기하죠. 비싸요. 그래서 자 컨테이너 뭐예요? 컨테이너 조족조 뭐예요? 컨테이너 자 지붕 있는 뭐예요? 지붕 있는 건물 하여튼 건물 앞에 지붕이 들어가 있으면 건물 앞에 지붕이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자 20번 문제도 나오겠지만 건물 앞에 지붕이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 대상이 되고 자 그다음에 자 고정실 유리 온실이고 그다음에 개방형 축사하고 뭐예요? 비각이고 사이로하고 뭐예요? 유리전형 탱커입니다. 뭐 비각은 뭐예요? 비각은 우리 집성촌 마을에서 자 조상님 뭐예요? 조상님 영혼을 모셔놓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자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을 비가 맞지 말라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정자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예요? 비각 건물입니다. 건물. 자 그다음에 사이로는 뭐예요? 사이로는 자 우리가 철도역 근처에 있는 곡물 창고예요. 그 다음에 유리전형 탱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1번 방조제는 당연히 뭐예요? 방조제는 말 그대로 뭐예요? 바닷물 막는 방조제는 등기 대상이 돼요. 근데 그 부대 시설인 배수관문 있죠? 배수관문은 등기 대상이 안 되고 컨테이너 안 되고 오기 풀장 안 되고 자 여기 4번 뭐예요? 캐노피 자 햇빛 가리개예요. 자 5번 개방형 축사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답이 5번이고 등기 능력 있는 곳은 1번과 2번을 비교할 때 말 그대로 뭐예요? 그 건축물 주택 앞에 지붕이 들어가 있으면 등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절대 뭐예요? 절대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을 된 뭐예요? 폐유주선 있죠? 하여튼 선박은 건물 등기 부상에 등기부가 안 돼요. 무조건 선박은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선박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꼭 그렇게 보세요. 캐노피 아까 봤죠? 자 그래서 등기 능력 있는 것은 자 주택 지붕 있는 온실 축사 비싸요. 꼭 외웁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문제는 꼭 별표해 두시고 등기에 관한 설명지 옳은 것을 모두 골라 그랬어요. 옳은 거 얘기죠?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뭐 수업 시간에 배운 게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 나온 게. 자 항상 답으로 외운 게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못 오는데 진짜 기억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인터넷을 통해 인감률 발급 예약을 신청하고 신청 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하는 경우에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자 인감률 작성이 완료될 때는 그 신청을 뭐 할 수 없다는 게 처리할 수 없다. 왜? 신청 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하는 경우에 예약에 따라 이제 할 때는 이렇게 법이 정해놨어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기억 같은 거는 사실 답으로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오지선 내용을 내다 보니까 5가지 지문을 찾다 보니까 쓸데없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미음 같은 경우에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일필토지 일부. 뭐가 나오면 일부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건물 일부 나오면 자 뭐는 가능해요? 용익물권, 지상권은 가능해요. 저당권 안 되지. 왜? 용익물권은 저당권,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옳은 거 못 오니까 미음은 절대 답이 아니야. 미음 들어간 거 3번하고 4번은 제껴라. 3번, 4번.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5번이에요. 1번 아니면 2번, 5번. 근데 그 니은은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표현된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써 있는데 가능한 건 뭐예요? 옳은 거 못 오니까 니은은 답이 아니야. 5번은 빼. 5번은. 그 5번 빼니까 답은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이야. 1번 아니면 2번. 그 얘기죠. 왜? 자, 하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초는 뭐예요? 하초는 자,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물은 뭐예요? 물은 우리 사람들의 자, 이 수돗물 먹는 물에 뭐예요? 먹는 물, 수돗물에 뭐예요? 수돗물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먹는 물의 근간이 되는 이 하천에 대해서는 자, 남한테 관리를 맡기면 안 된다. 누가? 그 하천은 관리는 국가만이 해요. 다만 국가만이 아니라 다만 뭐예요? 다만 남한테 이전하거나 뭐예요? 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돈이 필요하면 담보로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라는 게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자, 옳은 거 못 오르려면 뭐예요? 니은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니까. 니은은 뭐 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니은은 자, 틀린 상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 빼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자, 디귿이냐 니은이냐 디귿이냐 니은이냐 이게 지금. 그래서 디귿에 뭐예요? 디귿에 호텔 선박 나오죠? 선박. 하여튼 선박은 뭐예요? 선박은 자, 건물 등기부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호텔 선박 나오면 등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요. 그래서 여기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양 관축물 관광용 호텔 선박 있죠? 여하튼간에 뭐예요? 공작물 대장 호텔 선박 안 된다 이게요. 등기가. 그래서 옳은 거 돼서 답이 몇 번이라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옳은 거 못 알아했죠? 등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없으니까. 자, 없으니까 뭐예요? 디귿 빼고 뭐가 기억하고 니을.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아무리 판결을 받든 뭐하든 간에 등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을이 맞으니까 기억하고 니을이 맞습니다. 2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꼭 22번 꼭 별표 주시고 보자. 자, 그 다음에 23번은 다음 중 부동산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를 위한 것과 거리에 먼 것은 그러죠. 진정성 확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부에 자, 기록이 되면 그 등기가 진짜 등기를 만든 거다. 진짜 등기를.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건 의무자의 뭐예요? 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청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고 인감증 제공하는 것도 그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률 봄으로써 당연히 뭐예요? 그 등기가 의사가 의해서 진정으로 등기다라는 걸 파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자,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거 서류만 심사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부실 등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 등기필 정보에 가름해서 뭐예요? 확인서면 나오죠? 그것도 뭐예요?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니까 진정성과 관계가 됐다. 그 다음 자, 25번 문제는 직권 말소하는 경우죠.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직권을 말소할 경우 이렇게 말소해야 할 경우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등기 지금 몇 가지 1, 2, 3, 4 있죠? 그 1, 2, 3, 4, 5번 이 네 가지 5가지 중에서 절대 무효를 찾아라.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절대 무효를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무효라는 것은 자,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얘기니까. 자, 1번은 뭐 1번은 자, 이 우리가 등기 신청 절차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해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의사가 있고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다. 무슨 요건을 갖추고 있다?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다면 그 등기를 뭐로 보자는 게요. 자, 유효한 등기로 보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의 유효권 얘기 나오죠? 그래서 특히 뭐예요? 등기의 무슨 요건? 유효요건 얘기 나오면 이 유효요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이 판례에 관한 얘기다. 판례에 관한이야.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무권대인이 등기했다든가 자, 무권대인이 등기했다든가 죽은 사람 명의로 사자 명의로 등기했다든가 자, 인감님이 뭐가 됐다든가 위조가 됐다든가 자, 만약에 뭐예요? 이런 등기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뭐였는데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자, 실체관계가 뭐가 된다면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물어보자는 게 유효한 등기로 보라는 게 이게 판례에 관한 얘기다. 이제 자, 그 얘기입니다.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라고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자, 그게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할 위반 등기 있죠? 관할 위반 등기, 관할권 위반 있죠? 이 관할 위반 등기는 자, 이건 실체관계 부합과 아무 상관없어요.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뭐예요? A라고 하는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에 자, A라고 하는 관할 등기소에 뭐예요? 어디 토지에다가 건물을 갑이 줬다는 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A라고 하는 등기소 관할에 부동산에 뭐예요? 신축건물 줬다는 죠. 근데 그럼 이 신축 건물은 뭐예요? A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 되는데 어디에? B라고 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했다. 이게 관할 위반 등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 거라 하더라도 여기 등기부를 만들어 놨다면 이 B라고 하는 등기소에 이 등기부는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관할도 아닌데. 그 이 등기 절대 무효다는 얘기예요. 절대 무효. 그러니까 절대 관할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과 아무 상관없어요. 실체관계 부합과 아무 상관없이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런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아닌 경우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럼 우리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아까 뭐예요? 부일령 조소지 부동산 일부에 뭐예요? 용의물권이 아닌 저당권 보존등기 전등기 해본다든가 가압류가처분 등기한다든가 공유지분에 뭐예요? 자기 지분의 보존등기 상속 등기한다든가 그다음에 뭐예요? 그 공유지분에 용의물권 등기한다든가 그게 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예요. 그런 얘기야 지금. 자, 이런 것은 절대 무효다.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맞서한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거기 자 25번 문제 보시면 자 1번은 그 얘기고 그다음에 2번이 왜 답이냐면 관할 위반 등기가 실체관계가 부합 아무 상관 없다. 무조건 절대 무효예요. 답이 2번이고 그다음에 그 3번에 위조가 나왔죠? 자 맨 끝에 두 번째 줄에 위조가 나왔으면 자 위조라는 단어가 보이면 원칙은 무효인데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15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등기인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를 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그 원인은 사실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 있죠. 무권 대리인 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하고 증여매매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적 요건과 아니라 실체적 요건 중에서 중간생각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중간생각 등기 무효다라는 거하고 자 뭐냐면 미등기 부동산에 양수인이 보존등기 한 것은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못해요. 양수인이 보존등기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얘기고 증여매매 유효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무효등기용은 권리는 제3자가 없다면 권리가 하나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자 25번 문제는 당연히 뭐예요? 2번이 답이고 자 5번에 뭐예요? 25번 5번에 증여를 매매로 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점. 그 다음에 26번은 꼭 별표 드시고 뭐에 관한 얘기예요? 토지거래 허가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뭐가 나오면 중간생략등기 문제가 이렇게 중간 뭐라고 생략등기 문제가 나온다 치게 되면 이 생략등기 문제에 뭐예요? 기본적인 자 80% 답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서 나오죠? 허가서 무조건 뭐예요? 허가구역 나 허가서는 안 보여요. 무조건 뭐 이거 예외 없어요. 근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한은 가불병 이 세 사람이 합의를 하면 최후 양수자가 최초 매도인 갑한테 직접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직접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직접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합의하든 말든 간에 일단 뭐예요?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유효하다. 이게 이제 기본 판례예요. 물론 이제 이 토지거래 중간생략 등기 하지 말라고 자 뭐예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그것은 강행 규정이고 그 다음에 자 단속 조항입니다. 행위자만 처벌하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고 두 번째 줄에 전매한 경우에 전매동거래 전매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5가지 지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답을 딱 찾으려면 뭐부터 찾냐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생략 등기하면 자 무효니까 허가구역이라는 단어 이 2번 토지거래 허가증 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 이래서 이제 거기 써있죠. 자 판례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써있죠. 허가를 받았다 하게 되면 맨 끝에 뭐예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고 나와야 돼. 그 기본 공식처럼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 자 그 토지거래 허가서 나오고 허가구역 나오고 그 다음에 전매 중간생략 등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무효다 이렇게 봐달라는 게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번은 당연히 뭐예요? 갑과 을과 갑이 매매라고 하는 매도익이 나오니까 자 잔금 지급을 잔금 지급이 있죠? 자 그 잔금 지급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이전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허가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3번 을이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 대위에서 있다 그랬죠? 직접 못하고 채권자 대위로 가능해 대위. 그 다음에 그 4번이 이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갑을병의 합의에서 갑으로부터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왜? 이게 일반 지역은 일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 일반 지역은 직접 청구권이 생기지만 허가구역은 안 돼요. 허가구역은 무조건 무효라니까. 허가구역 무조건 무효예요. 무조건 무효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26번을 별표 드리고 27번 보시면 A는 B의 X 토지를 매도하기 합의했고 B는 C에게 X 토지를 매도하기 합의했다. 그 중간생략 등기 나오죠? 그래요. 중간생략 등기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지만 효력 발생 조항이 아니고 처벌 조항이니까 미등기 전매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A, B 사이에 뭐예요? 중간선택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 처벌 조항이니까 그렇다니. 3년 이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2번에 뭐예요? 중간선택 등기를 막기 위해서 조치로서 C의 등기 인청 시 자, 매매계약서의 일정한 관청의 검의를 받고, 검의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감임명은 매도형 인감임명을 내요. 매매일 때는. 그래서 매수자가 다른 사람 뭐예요? 다른 사람 이름 뭐예요? 못 쓰도록. 자, 매도형 인감임명을 내게끔 돼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A, B, C 3인이 생각 등기에 대해서 합의할 경우는 A는 A에 대해서 집적 X 토지에 대해서, 자, 그 등기청구권이 생성할 수 있다 그랬죠? 왜? 이게 무슨 지역이라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 이거 가능하다는 게 그거. 자, 그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A와 C 사이에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A로부터 직접 C 앞으로 X토지의 소유권 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중간 생각 등기에 대한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게 유효하다.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게 뭐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하다는 게 유효하다는 게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당연히 5번은 뭐예요? 뭐가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고 자 뭐예요? 문제가 뭐니까 중간 생각 등기 얘기 나오죠? 그래서 A로부터 C 앞으로 경조됐다면 효력이 있다가 아니라 무효예요. 무효. 그죠? 무효예요. 하여튼 자 뭐에 관한 얘기가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니까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을 물어봤으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무효다라고 이제 보자 하니까 그 얘기 지금. 자 그다음에 28번 문제는 뭐예요? 등기 유효성입니다. 방금 본 대로 건물이 멸실됐죠? 멸실된 건물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한 건물에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옛날 등기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무효다 아니게요. 표제부의 권리가 아닌 표제부의 무효 등기용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위조 나왔죠? 위조가 나왔으면 당연히 뭐예요? 유효한 등기를 할 수 없다. 그게 틀린 말이다. 하여튼 뭐가 나오면 자 위조가 나오면 바꾸면 무조건 뭐예요? 위조 나오면 무조건 바꾸면 뭐예요? 자 일단 뭐부터 보고 유효한가 보고 무효라면 틀린 답이고 유효 봤으면 이제 또 시간 남으면 중간에 뭐라고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다. 원래 원칙은 무효라 했어요. 원칙은 무효인데 뭐가 부합되면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는죠.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중간생략 합의 없이 경조된 등기라도 매매가 적법하게 이행된 경우는 뭐예요? 말소 구할 수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최종 매수인 최초 매도인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나오고 그죠? 자 무효 나오죠? 무효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무효예요. 그 다음에 자 동일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소유자 명의의 이중의 보존등기가 자 보존등기가 2개가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뭐예요? 선등기가 유효하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뭐예요?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자 넘겨오시면 어디 자 18페이지 뭐예요? 등기효력에 관한 31번 등기효력에 관한 사항 중 뭐한 것은 이거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구부동산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오죠? 여튼간에 자 이 그 법에 의해서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는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가 자 하여튼 가감하게 외워야 됩니다. 뭘 가감하게 외워야 되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뭐예요? 시험 문제 중에 뭐가 나오면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자 우리가 추정력은 뭐예요? 추정력은 있다 아니면 없다야. 그 추정력은 있다 아니면 없다니까 추정력은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없다. 추정력이 없다를 뭐예요? 몇 가지를 확실하게 뭐예요? 민법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를 정확하게 외우자죠. 자 추정력이 없는 것은 네 가지다. 그 네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부표가 부동산 표시. 이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부표가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추정력이 없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 명의 사자명의입니다. 사자명의. 자, 사자명의 뭐예요? 사자명의는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그죠? 자, 그 원칙은 무효예요. 나중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예요. 보존등기. 그래서 이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축 건물을 짓고 자, 이 갑이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보존등기 하면 이 사람 누가 보더라도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뭐예요? 추정을 받아요. 이렇게 추정받는다니까. 근데 추정받는데 뭐예요? 추정받는데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지금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건물을 신축한 원칙한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전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안 팔았다 그래.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이 지금 보존등기는 뭐예요? 실체관계가 뭐예요? 자, 이 보존등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추정력은 없는 거예요. 추정력. 다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양수인이 뭐예요? 양수인이
자, 갑이란 사람한테 돈 주고 사서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의할 수 있지만 일단 이 사람이 뭐예요?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다면 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추정력이 없으니까 본인이 소유권자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뭐예요? 자, 무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존 등기 이렇게 네 가지만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뭐예요?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추정력이 인정되니까 자,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없다면 네 가지니까.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마찬가지예요. 그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뒤에 써있죠. 추정되지 않는다. 그 아무리 봐도 이전 등기가 경유된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 원인에서 취득한 걸로 추정되지 않는다. 원인에 의해서 추정된다는 게 왜 추정되지 않는 건 그 네 가지를 붙여보자니 아무리 2번을 읽어봐도 뭐가 없어요. 부동산 표시라는 말이 없고 가등이라는 말도 없어요.